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직류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에 의해 계자가 만드는 주 자속이 영향을 받아 자속 분포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어떤 게요? 자속 분포가. 자, 이것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기에서도 나오는데, 동기기에서는 자속이 증가하는 현상도 있고 감소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직류기에서는 자속이 감소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머릿속에다 넣고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 중에 발전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발전기 내부를 보면 주 자속을 발생시키는 계자란 부분이 있고요, 전기를 유도하는 전기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계자는 자속을 발생시킨다고 했죠. 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합니다. 자속은 이렇게 발생이 되겠지요. 여기서 이 전기자를 회전시킵니다.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 볼까요? 회전시키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전기자에 감겨있는 코일에 기전력이 유도가 되겠죠. 이쪽 부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요 주 자속을 밑에서 위로 끊게 됩니다. 힘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자속이 이쪽 방향이고 힘이 위로 작용하게 되면 이때 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즉 전류도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 반대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힘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속이 이쪽 방향이고 힘이 아래로 작용하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전류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에서는 지금 이거 말씀드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주변에도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자속은 옳은 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화면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일으키고요,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에는 시계 방향의 자속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N극에서 S극으로 발생시킨 이 주 자속이 이 전기자가 발생한 요 자속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냐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진행하던 자속이 이렇게 나와서 가다가 이 자속, 전기자가 만든 자속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속이 방향이 틀어집니다. 주 자속이 전기자가 만들어낸 자속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개의 자속을 만들었으면 S극에 100개의 자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는 바람에 여기서 100개를 만든다고 해도 100개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100개보다 작은 80개, 예를 들은 거예요. 80개, 요 정도로 만들어서 자속을 내보냅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계자가 만든 주 자속이 전기자가 만든 주 자속에 영향을 받아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전기자 반작용 안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극 및 보상 권선을 사용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극은 극을 보충해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주 자속의 자속 분포가 감소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극을 더 보충해 주는 거예요. 자속을 만들어주는 극을 보충해서 자속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보극, 극을 보충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건선은 건선을 보상해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보상건선은 어떻게 설치가 되냐면 여기 극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건선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건선에 전류를 흘려요. 어떤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냐면 전기자에서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 예, 전류를 흘리면 여기 전기자가 만들어내는 자속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반대로 가면 반대쪽으로 자속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자속을 서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자속이 감소되는 전기자가 만들어내는 자속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줄어들겠죠. 네, 그런 원리로 해서 보상건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상건선이 보극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중성축으로 이동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자속은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이때 중성축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중성축이 됐는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이렇게 틀어지면 중성축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중성축이 틀어지면 정류기와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생기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브러쉬를 중성축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옮기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옮긴다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기자 반작용은 주 자속이 전기자가 만드는 자속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현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은 보극과 보상건선을 사용하는데 보상건선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브러쉬를 중성축으로 이동합니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요 내용 가지고 우리 출제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회 46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류기 전기자 반작용 결과가 아닌 것은 하나씩 읽어볼까요? 1번 주 자속이 감소한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주 자속이 감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 중성축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브러쉬를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옮긴다고 했죠. 이 내용도 맞고요. 주 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계자가 만들어낸 주 자속이 전기자가 만들어낸 자속에 영향을 받아서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3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4번 정류자편 사이에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그죠? 중성축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정류자와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서 정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전기기사 21년 1회 56번으로 출제된 문제네요.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번에도 틀린 내용을 찾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하여 전기적 중성축을 이동시킨다. 요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맞는 내용입니다. 정류자 평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 섬락의 원인이 된다. 중성축이 이동하면 정류자와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평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주 자속이 왜곡되어 증가하게 된다.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주 자속이 감소한다고 했죠. 그죠? 증가하게 된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3번이 되고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생긴 자속이 계자에 의해 발생되는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정확하네요.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22년 3회 54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도 틀린 걸 찾으라고 했네요. 자, 1번 볼게요. 보상건선은 계자 극면의 자속 분포에 영향을 준다. 제가 좀 전에
보상건선은 계좌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 코일을 감은 다음에 전기자가 발생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상건선은 계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속에도 영향을 주겠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보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보상 효과는 보상건선보다 보극이 유리하다. 제가 좀 전에 전기자 반작용 대책에서 보극과 보상건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보상건선이 보극보다 효율이 좋다고 했죠. 근데 2번은 보극이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네,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읽어볼게요. 부하 변화가 큰 고속기에 사용하는 직류기는 보상건선이 적당하다. 네, 보상건선이 효율이 더 좋다고 했죠. 보극은 전기자 건선에 의해 발생하는 자속을 상쇄시킨다. 보극은 극을 보충해서 자속을 더 보충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자속들이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자속과 상쇄되는 효과도 있겠지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거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지름길, 전치무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